이런 말이 있죠. 내가 세상 떠났을 때 성공한 삶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해내고 또 뭐 어떤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놓고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내 시신을 운구해줄 4명의 친구 준비해놓고 떠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근데 과연 내게 그런 다정한 이웃들이 있는가? 밀레 그러면 떠올리는 것이 몇 가지 있죠. 만종, 씨 뿌리는 사람, 이삭 죽기. 근데 밀레가 사자와 나무꾼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은 듯합니다. 근데 실제 밀레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은 헛기침과 함께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나무를 해서 집에 들어서다가 잠시 피곤해서 그걸 부려놓고 있는 사이에 죽음의 신이 다가와서 낙고채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무엇보다 여기 정인이가 묻혀있는 수목장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어린 유아, 영아, 소녀들의 죽음을 수도 없이 목격하면서 느끼는 것. 죽음은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나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이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너무 마음 아픈 것은 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최근에는 이어령 박사님의 소천을 통해서 또 한번 메멘토 모리의 정신을 떠올리게도 됐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3인칭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월호만 해도 그들의 죽음이죠. 얼마 동안은 아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잊혀지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찾아오는 것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인칭의 죽음이죠.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이 또는 친척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며 원통하겠죠. 근데 그것도 며칠 지나지 않으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 잊혀지고야 맙니다. 여전히 나는 죽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죽음은 언제 지각이 되는가? 1인칭,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없이 내일이 시작될 때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죽음 체험 없이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턱에 가보지 않은 우리 인생은 한 번도 절박해 본 일이나 간절한 일이 없죠. 내가 만약 내일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자주 묵상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니 사실은 무덤이죠. 무덤이 가리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죽는 자라는 필멸자, 이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삶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찾아가는 것은 황랑빵인가 이 빵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왕릉을 보면서 그들도 세상을 떠났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그 인생의 나침반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터인데 우리는 거기 가서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빵을 사서 들고 오는 거 보면 조금 안타깝고 아쉬울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그래서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째,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죽자. 그래서 해맞이, 달맞이 하듯이 죽음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내 쓰는 말이 항상 상당했다 그러거든요. 아니 그동안 당하고 산 것도 사람들한테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한 게 한두 개도 아닐 텐데 죽음마저도 당한다? 그래서 의철학에서는 병이 걸렸다, 감기 들었다 이런 말도 못 쓰게 하죠. 병을 알았다 이런단 말이죠. 병을 알았다. 그러면 알았다가 무슨 뜻인가 하니 내 몸의 허약한 부분을 알게 됐다. 그것은 곧 몸이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하나의 부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죽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뭔가 하니 내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살자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나는 나그네이오니. 그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고통과 불편함,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런 것조차도 다 참아내죠. 그런 사람에게는 불평보다 감사가 넘치겠죠. 새로운 문화를 내가 습득하고 알게 되고, 그러나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삶이 늘 희열과 감사로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이하는 죽음의 첫 번째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임을 기억하자. 두 번째는 어떤 것보다 내가 이 땅에 뭘 그러면 어떤 자취를 남겨놓고 갈 거냐 하는 건데, 밭대기도 땅대기도 아니고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떤 이야기를 남겨놓고 가는가. 이야기 중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이야기가 아닐까. 이혜령 교수는 딸 미나하고의 관계에서 딸은 기억하지만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고, 거꾸로 자신은 기억하지만 딸이 기억하지 못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딸이 굿나잇 아빠 이 얘기를 하러 다가왔는데도 원고 쓰는 일에 바빠가지고 굿나잇 미나 이 얘기를 끝내 못했던 것에 아쉬움을 편지로 쓰시죠.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30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생명 자본이 되어주세요 하는 것인데, 이 땅의 미움과 분쟁과 갈등 뭐 이런 얘기보다 내가 내 가족, 내게 맡겨진 가족을 사랑했었다는 이 얘기 남겨놓고 떠나는 것이 맞이하는 죽음,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닌가. 이것이 유산 중의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딱 하나라고 저는 여기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세상 떠났을 때 성공한 삶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해내고 또 뭐 어떤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놓고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내 시신을 옹구해줄 4명의 친구 준비해놓고 떠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근데 과연 내게 그런 다정한 이웃들이 있는가? 어차피 우리는 더불어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왔는데, 그 내 친구를 내가 마련해놓고 떠난다면 그것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죽은 인생이고, 그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힘껏 박수치고 또 그들의 생애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죽음이었다고 함께 그리워하고 늘 그를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 여깁니다. 감사합니다.